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댕이 기술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복제약에 대해 2년 유예 후 100%, 그 다음엔 20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는 제네릭과 조금 다르게 취급되는 분위기고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시설까지 갖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최근 이슈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국내 증시 동향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7월 한 달 코스피가 정말 미쳤죠. 월간으로 22% 가까이 폭락했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17.9%라는 반등으로 6,595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장하자마자 3%대 하락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4%, 6,327포인트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AI 수익화 의문, 중국 추격 공포, 레버리지 청산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시장 전체가 숨고르게 하는 가운데 이 종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자, 그럼 셀트리온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항체 의약품 같은 복잡한 단백질약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확 낮추는 거죠.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같은 제품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같은 고수익 신제품들이 실적을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판매 체제로 바꾸면서 마진을 높이고 미국 뉴저지 생산시설까지 인수해서 관세 리스크를 줄인 게 핵심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오리지널 약이 비싸서 환자들이 부담스러울 때 거의 같은 효과를 훨씬 저렴하게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ADC 신약이나 비만 치료제 같은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키우고 있어서 사업의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흐름이 최근 뉴스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나온 2분기 실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 1조 3,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 영업이익 4,518억 원으로 86.3% 폭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32.4%까지 올라갔어요. 신규 제품 비중이 전체 바이오 매출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제품 믹스가 확 좋아진 거죠.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처방량이 계속 늘고 유럽 공공 입찰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베그젤마가 미국 BPM 두 곳에 등재되면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하반기에 신규 제품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목표인 매출 5.3조, 영업이익 1.8조를 초과 달성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여기에 주주환원도 적극적이에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밸류업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젠틱스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 허가 신청, 진펜트라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확대 임상도 진행 중이라서 파이프라인이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복제약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까지 영향받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고 셀트리온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상태라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쌓이면서 실적은 계속 개선되는데 주가는 아직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2월 24일에 23만 9,253원까지 찍고 고점을 형성한 뒤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차례로 하향 돌파되면서 약세가 깊어졌고 6월 8일 15만 8,500원까지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 저점을 높여가며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최근에는 17만원 중반에서 지지받고 18만원 후반대까지 올라왔다가 현재는 18만 3,100원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현재가 부근에서 뭉쳐있고 120일선이 아직 위에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반등 구간에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17만원대 초중반, 그 아래로는 15만 8,500원 저점이 강력한 지지로 남아 있습니다. 저항은 19만원 초반, 특히 19만 8천원 부근이 굵은 매물대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위로는 20만원, 21만원대가 다음 목표 구간이 됩니다. RSI를 보면 70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그래도 아직 7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열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중립에서 약강세 쪽에 가깝습니다. MFI도 비슷하게 저점에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최근 70 가까이 갔다가 소폭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금 유입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6월 저점 이후 저점을 높이는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중기 이평선을 확실히 돌파하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목 분석해드려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 혜택 준비했어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단타로 물리는 이유는 돈이 안 몰리는 잡주를 샀거나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도주 과매도 탈출 매매 전략 전자책과 신호기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잡히죠. 떨어지는 종목들 바닥에서 주어서 다음날 아침이나 오후장에 수익 내도록 도와주는 신호기입니다. 떨어졌다고 막 잡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를 필터링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단독 지표를 쓸 때보다 잦은 내동 매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진짜 반등 자리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독자 혜택이기 때문에 100% 무료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전자책 공부방 입장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 신청 먼저 하세요.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솔직하게 위험성도 짚고 넘어가야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미국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인하 기조나 관세가 바이오 시밀러까지 확대될 경우 마진에 압박이 올 수 있어요. 또 경쟁사들이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환율 변동이나 글로벌 금리 환경이 바이오 섹터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가 변동성이 큰 구간이라 셀트리온도 같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업화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런 리스크를 무시하고 올인하는 건 원칙에 어긋나죠. 그래서 투자 작전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가는 18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매수 구간은 17만 8천 원에서 17만 2천 원 사이를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단기 지지와 이평선이 겹치는 자리거든요. 목표가로는 1차로 19만 8천 원, 2차로 21만 원에서 22만 원대를 잡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고 신규 제품 비중이 더 올라가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구간이에요. 손절가는 17만 원 이하로 명확히 잡으세요. 이전 저점 근처가 깨지면 추세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8% 정도로 관리하면서 추가 하락 시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제품 믹스 개선과 미국 현지화로 체질이 바뀌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같이 흔들리지만 펀더멘탈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처럼 시장이 약세일 때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반드시 손절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희망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분석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